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 김교성 교수입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실험 9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UART의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테스트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UART는 직렬 통신 방식이죠. 특히 두 가지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데 폴링과 인터럽트 방식을 차례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렬 통신, 시리얼 통신의 개념을 살펴보죠. 시리얼 통신은 하나의 신호선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비트 단위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 직렬의 상대되는 개념이 뭐죠? 병렬이죠. 병렬이라 그러면 어떤 형식을 얘기할까요? 즉, 한 빗 한 빗 보내는 게 아니라 한 바이트 또는 한 워드 단위로 보내는 것을 이제 병렬 통신이죠. 그래서 그것에 상대되는 것이 이제 직렬 통신인데 한 비트씩 보내기 때문에 선이 하나씩만 있어도 됩니다. 근데 병렬 통신은 한꺼번에 보내는 비트 수만큼 이제 선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죠. 이런 직렬 통신은 사실 요즘에 대부분의 통신이 다 직렬 통신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원시적인 것이 UART 방식이죠. UART는 Universal Asynchronous Receiver Transmitter의 약자인데요. Universal은 만능 이런 뜻이고요. Asynchronous는 비동기, Receiver는 수신기, Transmitter는 송신기죠. 그래서 만능, 비동기 송수신 장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작은 그런 프로세서에 다 내장이 돼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직렬 통신 방식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빗 단위로 보내긴 하지만 이것을 그냥 전체 데이터를 모두 한 빗 단위로 이렇게 늘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기본 단위가 있습니다. 8bit씩 이렇게 묶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UART 방식을 따져보면은 이렇게 8bit이 있을 때 최하위 bit부터 이렇게 차례로 보내게 되죠. 최상위 bit까지 이렇게 보내는데 최하위 bit 전에 스타트 bit를 보냅니다. 이 값은 이제 0이 되죠. 그래서 0을 먼저 딱 보내고 이게 데이터를 보내기 시작한다라는 걸 알리고요. 8bit 다 보낸 다음에 이제 스탑 비트 1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끝났다라는 걸 알리죠. 이때 데이터 말고 이제 페리티 bit이 한 bit 또는 두 bit 이렇게 초과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송 도중 어떤 에러가 있다거나 혹은 에러가 있을 때 그걸 수정하기 위한 것이 페리티 bit이죠. 자, 여기 한 예가 있죠. 예를 들어서 2c라는 값을 보낸다. 2c는 이진수라면 0010, 1100이죠. 이걸 보낸다 그러면 최하위 bit부터 보내게 되죠. 이런 순서로. 그래서 0011 0100 이렇게 보내고 나서 처음에 이제 스타트 비트 0하고 스탑 비트 2를 먼저 보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순서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UART 신호를 보내게 되면 이것을 원격으로 보낼 때 그냥 프로세서에서 나온 신호를 그냥 가지 않습니다. 중간에 이제 다른 변환이 필요한데 그것을 표준으로 만든 것이 이제 RS232C입니다. 주로 뭐가 바뀌냐면 전압이 바뀌죠. 이제 AVR은 보통 3.3V, 뭐 5V 이 정도로 쓰이는데 그것을 갖다가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15V로 이렇게 변형시켜 주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컴퓨터나 여러분들 데스크탑에 있는 PC 같은 데도 역시 UART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3.3V, 뭐 심지어는 2.2V까지 되는데 이때도 역시 전압 변환이 필요합니다. 이때 전압 변환을 시켜주는 게 맥스 232라는 이런 칩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제일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전압 변환이 필요하고 여기 각각 변환을 시켜준 다음에 이제 원거리를 연결해야 되는데 이 커넥터도 이제 RS232C로 이제 표준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이제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시리얼 통신의 장단점하고 전송 방식 이런 것도 좀 살펴봅시다. 이점이라고 하면은 라인 수가 작죠. 그래서 먼 거리 연결시켜도 그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즘에 다 직렬 통신이죠. 직렬 통신은 사실은 UART만이 직렬 통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뭐 USB도 그렇고요. 직비나 블루투스 이런 무선 통신 다 이것도 직렬 통신이죠. 자, 직렬 통신의 전송 방식을 좀 세 가지로 다시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심플렉스, half duplex, full duplex 이렇게 돼 있는데 심플렉스는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전송하는 겁니다. 라디오 방송 같은 거죠. 그래서 방송국에서 보내기만 하지 라디오에서는 수신만 하죠. 자, half duplex는 양쪽 방향으로 되는데 이게 주어진 시간에 전송만 하거나 수신만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것이죠. 무전기 같은 게 그렇죠. 누구누구 나와라 오바 그러면 누구누구 나왔다 오바 이렇게 해서 시간차를 두고 보내거나 받거나 하는 것이죠. full duplex는 이제 송수신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UART가 가능하고요. 그것이 장착되어 있는 것이 8051이나 AVR 프로세서 그리고 그 밖에 다른 프로세서도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송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는 두 가지가 있어요. bps랑 baud rate가 있는데 bps는 bits per second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초당 몇 비트를 보내느냐 하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단위고요. baud rate는 그 중에서 정보 비트의 수만 카운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리티나 스타트, 스탑 비트는 이제 제외하고 실제 보내지는 빗 0부터 빗 7까지 그것만 세는 것이 이제 baud rate죠. 그래서 이 baud rate 가지고 전송 속도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직렬 통신에 관련되는 표준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RS232C라고 했는데 그 밖에 이제 다른 것들이 있죠. 이들 간의 차이는 되게 1대1로 연결하느냐 아니면 1대1다 또는 다대다로 연결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고요. 전송 거리나 또는 전송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고요. 전압 같은 것도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는 뭐 요즘에 USB가 하도 발달해서 이런 표준들이 있긴 하지만 잘 쓰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RS232C의 이제 커넥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의 커넥터가 있는데 25핀짜리가 있고요. 9핀짜리가 있습니다. 옛날에 PC에는 25핀짜리가 들어가 있었고요. 한때 이제 9핀짜리가 나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USB 때문에 다 사라졌죠. 이렇게 9핀이라고 하더라도 9핀을 다 쓴 게 아니라 실제는 3핀만 사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핀들은 다 뭐냐면 컨트롤 신호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잘 보냈는지 다 보냈는지 이런 확인하는 거 그런 거였는데 요즘엔 기술들이 좋아서 이런 컨트롤 신호 없이도 이 신호선 두 개 갖고도 이제 주고받고를 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핀이 다 필요 없어서 그래서 아마 USB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도 됩니다만 그렇게 갔습니다. 여기 나머지 하나는 뭐냐고요? 이거는 이제 그라운드 선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총 3핀이 사용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포트를 좀 외관을 봤습니다. 보면은 이제 수 포트하고 암 포트가 있죠. 그래서 메일, 피메일 포트라 이렇게 부르죠. 그 중에 9핀이지만 총 3개 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보드에도 역시 이런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AVR 프로세서에는 UART가 두 개 있죠. 0번하고 1번이 있는데 0번은 이와 같이 RS232C 포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있는 게 아마 MAX232 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증폭해서 나가고 있죠. 근데 UART1은 그냥 직접 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3V 전압에 그 신호가 여기 있는 이 포트로 이제 나갈 수 있도록 해놓은 거고요. 요거는 이제 MAX232에 의해 가지고 RS232의 표준에 따라서 신호를 밖으로 내보낸 거죠. 여러분들 이쪽 포트는 주로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여기다가 데이터를 로드할 때 많이 쓰고 이쪽 포트는 이제 진짜 통신할 때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습은 여러분 이 포트를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PC에 사실은 이 포트가 없죠. 그래서 이 포트하고 USB에서 RS232C 포트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해놓은 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그걸 PC에다 꽂으면 이 장치하고 그 장치 사이에 RS232 케이블을 연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실습이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UART의 블락 다이그램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봤죠. 여기 송신부가 있고 수신부가 있고 여기 클락 제너레이터가 있습니다. 이 클락 제너레이터에서 실제 전송 속도를 결정하게 되죠. 여기 보면은 보드 레이트를 설정하는 요 레지스터가 들어가 있고요. 요 레지스터 값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클락의 스피드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송수신부로 들어가서 전체적인 송수신 속도를 결정하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 클락 제너레이터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클락 제너레이터에 특히 이제 이 속도를 결정하는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프리스케일러 형태를 띄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드 레이트 결정하는 레지스터가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다가 속도를 결정해서 어떤 값을 넣어주면 그것에 따라 가지고 클락이 분주돼서 나갑니다. 그래서 분주되는 수식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값 플러스 1의 값으로 그 시센 클락을 나눠줘서 나온 게 이제 송수신부로 가는 클락의 스피드가 되는데 그게 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2분의 1, 4분의 1, 또 2분의 1 전부 몇 분의 1 한 거죠. 즉 16분의 1 돼가지고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16분의 1로 직접 나갈 수도 있고 여기 8분의 1만 한 것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신호가 여기 U2X라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U2X가 0일 때는 좀 느린 전송에서 많이 쓰이고요. 1일 때는 좀 빠른 전송 속도에서 사용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요 레지스터 값을 얼마로 하느냐 이걸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결정하는 수식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이제 클락 스피드 16MHz고요. 이게 이제 보통 보드 레이트인데 우리가 많이 쓰는 보드 레이트가 9600, 뭐 19200,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값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 값에다 16을 곱한 값으로 CPU 클락을 나눠준 다음에 1을 빼면 이제 여기에 들어갈 값이 결정된다 이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16MHz이고요. 9600으로 하겠다는 거다 16을 곱해서 그 값으로 나눠주죠. 그리고 1을 더 빼게 되면은 103.16인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103이라는 요 정수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사용하면 되는데 약간의 오차는 이제 0.16%인데 이건 뭐 무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요 레지스터는 사실은 그 값이 8빗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12빗을 사용하죠. 그래서 주소 영역이 두 개나 되죠. 그래서 하나는 UBRRL이고요. 또 하나는 UBRRH가 됩니다. 그래서 UBRRH는 위에 상위 4빗은 사용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왜 12빗까지 필요한지 요 다음 표에서 보면 알겠습니다. 사실 앞에 있는 수식으로도 각각 요 레지스터 값을 얼마로 해야 되는지 알지만은 좀 친절하게 표로 만들어 놨군요. 우리가 이쪽에 나와 있는 요 값들은 보드 레이트, 우리가 잘 쓰고 있는 보드 레이트의 대표적인 값들입니다. 9600이나 19200 이런 거 많이 쓰죠. 그때 이제 그 UBRR 값이 얼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U2X가 0일 때, 1일 때. 실제적으로는 U2X를 1로 많이 쓰는데 우리는 이제 좀 연습하는 거니까 0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우리는 0을 쓰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1을 많이 쓰죠. 에러도 더 작고, 그 다음에 최대 전송 속도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U2X를 1로 많이 쓰는데 우리 실험하는 거니까 U2X를 0으로 놓고 쓸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9600을 하려면 103이고요. 아까 계산한 대로, 아까 0.16이 나왔나요? 그러니까 0.2%죠. 이렇게 이제 표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보드 레이트일 때 이런 값들도 여러분들이 참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각각 이제 클락 스피드가 16메가, 그 다음에 18.4메가인가요? 그리고 20메가일 때 각각 이렇게 다른 값들이 나온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16메가니까 이쪽 테이블을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다른 레지스터 값입니다. 먼저 이제 데이터 레지스터죠. 데이터 레지스터는 두 가지가 있죠. 수신부하고 송신부에 각각 데이터 레지스터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두 개의 레지스터지만 주소는 하나죠. 그래서 만약에 보내는 경우 송신부에다 보낸다 이렇게 안 하고 데이터 레지스터에다 보내면 이게 송신부에 있는 TXB에 저장이 되고, 같은 주소에서 이제 어떤 읽어된 데이터를 읽으면은 그게 RXB에서 읽어갖고 오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1학기 때 마이크로 프로세서 UART를 배운 적이 있죠. 그때 아마 설명이 됐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입니다. 이 레지스터는 A, B, C 세 개가 있는데 지금 UART의 상태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UART에다 어떤 동작을 지시할 때 요 세 개의 레지스터의 빗들을 온오프 시키면서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 레지스터부터 차례로 한번 볼까요? A 레지스터는 이제 뭐 대표적인 게 RxC하고 UDRE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1학기 때 직료통신 배울 때 TDRE, RDRF 이렇게 배운 거 기억납니까? 이건 뭐죠? Transmit Data Register Empty. 송신부에다 어떤 데이터를 보낼 때 데이터 레지스터에다 집어넣으면 그것을 그 Shift 레지스터에다가 옮겨 놓고 난 다음에 보내기 시작하죠. 그 순간에 이제 데이터 레지스터가 비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Transmit Data Register Empty고요. RDRF는 뭐죠? Receive Data Register Full이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데이터가 한 빗 한 빗 들어오고 그것이 이제 한 바이트가 다 되면은 데이터 레지스터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데이터 레지스터가 꽉 찼다라는 것이 Receive Data Register Full RDRF입니다. 그렇죠? 자, 그것에 해당되는 게 각각 TDRE가 바로 데이터 레지스터 Empty고요. 그다음에 RDRF가 여기 있는 RxC입니다. 저기 TXC가 있는데 이건 사실 UDRE하고 이제 용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잘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데이터 레지스터 엠프티 레지스터를 주로 쓰게 되죠. 상태를 알려주는 빗들이 여기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신부에서 에러를 알리는 빗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프레이밍 에러인데 이건 뭐냐면은 수신할 때 이제 스타트 비트가 먼저 받아지고 그 다음에 하이 빗부터 차례로 태워지죠. 그래서 최상위 빗을 받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스타트 빗 1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버리면 이게 이제 프레이밍 에러입니다. 속도가 안 맞았다거나 뭐 또 페리티 빗 수가 안 맞았거나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검출되는 거고요. 데이터 오버런 에러는 이것도 역시 지난 학기에 설명했을 겁니다. 수신 장치에서 일단 한 빗 한 빗 들어온 데이터가 8빗이 다 차면은 이제 데이터 레지스터에 들어오죠. 그러고 나서 빨리 프로세서가 읽어갖고 가야 되는데 그걸 안 읽어가고 그냥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으면 어때요? 다음 데이터가 또 밀려 들어오죠. 밀려 들어온 데이터가 읽어가지 않은 그 데이터를 덮어쓰기를 해버릴 때 그게 바로 데이터 오버런 에러죠.
네, 페리티 에러는 이제 앞에 예제에서 보면은 그럼 스탑 빗만 포함되고 페리티 빛이 안 들어가는데 페리티 빛이 포함됐을 때입니다. 이거는 페리티 빛이 포함이 되면은 보내진 데이터에 에러가 있는지 또는 이제 그 에러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정정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때 사용할 수 있고요. U2X는 앞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전송 또는 수진 속도를 2배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고요. MPCM은 멀티 프로세서 커뮤니케이션 모드인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 레지스터로 갑시다. B 레지스터는 인터럽트를 이네이블 하는 신호, 그 다음에 장치를 키고 끄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먼저 키고 끄는 거 벌써 봅시다. 그래서 receive enable하고 transmit enable 두 장치를 켤 때 쓰는 신호고요. 그 다음에 이제 interrupt enable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interrupt 두 가지를 enable 하죠. 그래서 receive complete하고 data register empty 이 두 가지를 이제 enable 시킬 때 이 빛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UCSG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ontrol Status Register C가 되겠는데요. 나머지는 거의 손 안 대고 사실 전체 다 손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여기 UCSG입니다. 요거 이제 앞에 있는 한 비트 얘하고 같이 합쳐져 가지고 세 빛을 구성하게 되는데 그것이 011일 때 한 번에 보내는 게 이제 8빛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거 지정해 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설정이 돼 있으니까요. 근데 혹시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 설정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거 항상 이 레지스터는 값이 얼마가 되죠? 06이 되죠? 16진수로 06 값을 이렇게 지정해 놓고 가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거의 사용하지 않는 빛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소스 코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하드웨어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험 환경은 PC와 AVR 보드를 연결해 놓는 것입니다. AVR 보드의 UART에는 RS232C 커넥터가 연결되어 있지만 PC에는 USB 포트밖에 없죠. 그래서 이 USB 포트를 RS232C 커넥터로 바꿔주는 어댑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을 PC의 USB 포트에 꽂게 되면은 반대쪽에 RS232C 커넥터가 있죠. 그것을 케이블로 연결하게 되면 하드웨어 연결이 끝나게 되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인데요. 소프트웨어는 PC에서 허큘리스 터미널이 들어갑니다. 이건 터미널 에뮬레이터라고 부르는데요. 마치 AVR 보드에다가 터미널을 달아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허큘리스 터미널이 연결된 RS232C 포트에 연결되게 됩니다. 반면에 AVR 보드 쪽에서는 메인 함수가 들어가게 되고요. 메인 함수에서 어떤 메시지를 printf로 보내게 되면 printf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문자열에 있는 글자 하나하나가 푹 캐릭터에 의해 가지고 출력되는데 이때 tx1 캐릭터라는 함수를 부르죠. 이 tx1 캐릭터라는 함수는 실제 캐릭터의 transmit data register에다 한 자씩 보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달된 글자는 UART를 통해서 PC로 넘어가고요. 그게 허큘리스 터미널 창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허큘리스 창에서 키보드로 입력한 글자,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글자를 하나 집어넣었다 그러면 그것이 RS232C를 통해 가지고 AVR 보드에 UART로 넘어올 테고요. 그것을 이제 메인 함수에서 불러준 get 캐릭터가 UART의 receive data register 값을 읽어다가 메인 함수에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연결 사항이 이 init 디바이스에 의해서 AVR 보드의 환경을 설정하게 되고요. 처음에 연결이 다 끝나게 되면 이제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한 번은 영어로, 한 번은 한글로 이렇게 보내죠. 이것이 이쪽 허큘리스 터미널에서 한글 영문이 어떻게 다 보이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printf를 부르게 되는데 이 printf는 내부적으로 put 캐릭터를 부릅니다. 그래서 put 캐릭터가 tx1 캐릭터를 부르고 이것이 UART의 transmit data register에다가 한자 글자를 집어넣게 되면 그것이 이제 출력돼서 RS232C를 거쳐서 이제 PC에 도달하게 되고요. 그것이 허큘리스의 터미널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가 출력된 다음에 이제 무한 루프로 들어가게 되죠. 무한 루프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메시지 하나 더 찍네요. 그래서 A라는 대문자 A를 갖다가 거기에 이제 정수값을 찍죠. 그럼 65라는 값이 찍혀져 나오겠죠. 그 다음에 get 캐릭터를 부를 겁니다. get 캐릭터는 지금 메인에서 불러주게 되면은 실제 UART의 receive data register를 읽게 됩니다.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으면 거기서 이제 블로킹이 되죠. 멈추게 돼 있죠. 근데 만약에 이쪽 PC 쪽에 허큘리스 터미널에서 키보드로 입력하면 예를 들어서 B라는 글자를 찍었다.
그러면은 그 글자가 여기 RS232C를 통해서 AVR의 UART 장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블락킹 되고 있는 getCharacter 함수에서 읽혀지게 되죠. receive data register가 이제 값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이 이제 i로 들어오게 되고, 그 값은 이제 LED, 8개짜리 LED 기억나시죠? 거기에 이제 정수 값으로, 이진 값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i가 증가되고 다시 올라갑니다. 여기 i를 사실 증가시킬 필요가 없는데 잘못됐네요. 이거 좀 뺍시다. 그럼 요 i 값이 여기서 출력이 되죠. 그러면 아마도 대문자 B를 찍었다면 66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66 is hit 이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갈 테고요. 이 메시지는 다시 어떻게 돼요? 여기 printf를 통해서 푸 캐릭터를 통해서 tx1 캐릭터를 통해서 uart를 통해 가지고 rs232C를 통해 가지고 허큘리스 터미널에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요 그림을 머릿속에 잘 이해하면서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각 루틴을 살펴보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init 디바이스는 이제 각 장치를 초기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init 포트를 먼저 부르죠. 이건 별로 하는 일이 없을 거고요. uart 0하고 1을 초기화합니다. 사실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되는데 형식적으로 두 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fdvopen이라는 이 함수가 불러주는데 이 함수가 아주 재미있는 거죠. 캐릭터라는 함수가 이제 뒤에 정의될 텐데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여기도 보다시피 한 글자를 UART의 transmit 데이터 레지스터에다 한 글자씩 보내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 fdvopen이라는 이 함수에다 전달하게 되면은 printf 함수에서 글자를 한자 출력할 때 이 put 캐릭터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출력하게 됩니다. 즉 화면에 출력하는 게 아니라 UART를 통해 가지고 PC 측에다 보내는 그런 효과가 있죠. 사실 AVR 보드에는 화면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printf를 하면은 여기 화면이 이쪽에 없으니까 이쪽에 출력하지 않고 이 PC 측에 있는 허큘리스 터미널에서 나타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게 펑션 포인터죠. 한 글자 보낼 때 그걸 어느 쪽으로 보낼까 하는 거를 결정해 주는 게 이 fdv open이고요. 그때 put 캐릭터라는 함수를 붙여주면 이 함수를 한 글자 처리할 때마다 불러주는데 실제 이 함수는 그 글자를 UART를 통해서 PC에다 보내주게 됩니다. PC에서 허큘리스가 그걸 화면에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메커니즘 이해하겠습니까? MCU, CR은 뭐 대도 설명한 바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LED가 지금 외부 SRAM 메모리 영역에 이제 잡혀져 있으니까 그걸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걸 80으로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엔 이제 init 포트를 먼저 정리하고 갑시다. init 포트는 뭐 별로 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각 출력 부분에다 0을 초기화하고 데이터 디렉션 레지스터 전부 0으로 해서 입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트 지금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본 돼 있는 대로 투자하는 것이죠. 자, 나머지 이제 푸 캐릭터, get 캐릭터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푸 캐릭터는 사실은 이제 tx1 캐릭터 또는 tx0 캐릭터를 불러줘요. 둘 중에 하나만 불러주면 되는데 어떤 포트 사용할지 몰라서 두 개 다 써놓은 것 같습니다. 둘 다 똑같이 생겼죠? 자, 그럼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데이터 레지스터 empty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어떤 글자를 미리 보낸 것이 아직 다 보내지지 않았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것이 요 while loop고요. 그래서 그 전에 보내던 글자가 없었다 그러면 이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지스터에다 새로운 글자를 집어넣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put 캐릭터가 이 tx0 캐릭터 또는 tx1 캐릭터를 부르는데 put 캐릭터 자체는 아까 요 앞에서 fdev open 이 함수에서 함수의 포인터를 넘겨줬기 때문에 이 printf를 불렀을 때 요 한자 찍을 때 요 put 캐릭터를 불러서 찍어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printf를 수행시킬 때마다 이 put 캐릭터가 반복적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자, get 캐릭터를 볼까요? get 캐릭터는 이제 그 receive complete 신호를 기다리죠. 만약에 그 수신기에서 받아들인 글자가 없다 그러면 이 while loop에서 빠져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블락킹이 되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글자가 들어오게 되면 이 while loop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그때 이제 넘어온 글자, 그게 이제 데이터 레지스터에 있죠. 그걸 읽어다가 리턴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보낼 때나 보내는 거 여기서 하죠. 보낼 때나 또는 읽어드릴 때나 다 마찬가지로 기다리게 되죠. 보낼 때는 먼저 앞에서 보낸 글자가 다 안 갔으면 그게 다 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읽어드릴 때는 들어오는 글자가 다 8빛 다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만약에 안 들어오고 있으면 그냥 마냥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을 폴링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메인 루프에서 프로세서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이거 기다리는 일만 하는 겁니다. 사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텐데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죠. 어쨌든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UART를 초기화시키는 부분이죠. UART를 초기화시키는 부분인데 둘 다 해놨는데 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보겠습니다. 먼저 보드 레이트를 설정해가지고 이제 UART의 속도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일단 UART를 끄죠. 그래서 Receive Enable, Transmit Enable을 전부 0으로 끄기 위해서 뭐죠? Control Status Register B죠. 그거를 0으로 만들어서 꺼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C 레지스터에는 이제 한 번에 보낼 때 8bit으로 보내겠다는 의미로 06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드 레이트는 103이라는 값 아까 계산했었죠? 9600 보드 레이트를 맞추기 위해서 103이라는 값을 여기에 로우 하이에다가 각각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두 bit을 다 1로 만들어 놓죠. 그러면 이제 18이라는 값을 집어넣으면 되죠. 두 개의 트랜스미터하고 리시버가 가동되게 됩니다. 여기 UART 제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도 이제 동작을 해야 될 텐데, 이제 소프트웨어가 다 되면은 이제 하드웨어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USB RS232C 어댑터를 꽂게 되죠. 그러면은 장치 관리자에서 이와 같이 포트 영역에 USB 시리얼 포트 부분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때 포트 넘버, COM10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아마 다른 번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번호를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본 다음에 이제 사용할 텐데 그 전에 이제 허큘리스가 깔려져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은 이미 허큘리스를 다 실습실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만약에 집에서 이런 실험을 해야 된다 하면은 이 허큘리스를 다운로드해서 써야 되죠. 요 웹사이트를 방문하게 되면 여기로 화면이 뜨고요. 요 다운로드 메뉴를 선택을 해서 다운로드 합니다. 이때 아마 컴프레스된 파일이 아마 다운로드 될 거예요. 그걸 풀어다가 보면 이런 아이콘이 생성이 될 테고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이제 실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첫 화면이 이렇게 뜰 테고요. 여기 첫 화면에서 별로 해줘야 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때는 이제 시리얼이라는 이 탭을 선택을 해서 터미널을 가동시키게 됩니다. 자, 시리얼을 선택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고요. 이때 여기가 처음에 이제 오픈이라는 버튼이 이렇게 살아 있을 겁니다. 요걸 누르기 전에 이제 먼저 설정해야 될 게 아까 확인했던 포트 번호 있죠. 요걸 여기서 찾아내고요. 그다음에 보드 레이트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9600으로 돼 있었죠. 그래서 103이라는 값을 이 보드 레이트 레지스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9600으로 해야 되고요. 데이터 사이즈 8bit씩 보내기로 했었죠. 나머진 패리티 없고 나머지 손대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오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시작을 할 테고요. 프로그램을 리셋 시키면 이제 이런 메시지가 떠올 겁니다. 아까 메인 함수에서 printf로 이제 두 줄을 찍었죠. 하나 영문으로 하나 한글로 찍었을 겁니다. 이게 터미널에서 나타날 테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딱 처음 상태고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키보드에서 타이핑을 하게 되면 그것이 여기는 안 나타나고 있고 처음에 여기서 A를 치면 여기서 나타나지 않고 그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RS232C를 통해서 AVR의 UART를 거쳐가지고 get 캐릭터 함수를 통해서 메인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일단 LED를 켜고 그 다음에 그 값을 다음 루프에서 프린트 문에서 정수값을 주면서 그 키가 hit됐다라는 메시지를 내보내죠.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A를 쳤을 때 65 is hit 이런 식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다른 키를 계속 쳐보면 이렇게 해당되는 그 정수값들이 계속 이렇게 화면에 뜨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다 끝나고 연결을 끊으려면 요 클로즈를 누르시면 됩니다만 이제 뭐 실습은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UART 과제를 하나 먼저 풀어보고 가죠. 자, 첫 번째 예제는 뭐냐면 PC의 그 허큘리스 터미널에서 키보드를 입력하면 그게 이제 UART를 통해서 AVR에 갔다가 거기서 그냥 LED만 켜고 되돌아가지고 메시지를 만들어가지고 허큘리스 터미널에 어떤 키가 눌려졌다라고 메시지가 나오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입력된 그 글자를 LCD 즉 캐릭터 LCD에 출력하도록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했던 캐릭터 LCD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지금 만들어 놓은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같이 인테그레이션 시켜줘야 되겠죠. 이때 이제 뭐 백스페이스 키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계속 칠 때마다 새로운 글자가 방금 전에 입력했던 글자 오른쪽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백스페이스를 치면 방금 전에 입력했던 글자가 지워져야 되죠. 어떻게 지우냐 하면은 커서 위치를 하나 이전 위치로 옮겨가고요. 거기다가 스페이스바죠. 스페이스바 글자를 찍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커서를 또 이전 글자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만약에 A를 A, B 이렇게 입력하고 만약에 여기서 그럼 커서가 여기 와 있겠죠. 여기서 이제 백스페이스를 치면 이제 이 B를 지워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얘를 한 칸 뒤로 와서 그 다음에 여기 스페이스바, 그러니까 한 칸 띄기 이걸 찍어내게 되죠. 그럼 커서가 여기 오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커서를 이쪽 위치로 되돌리면은 최종적으로 A 하고 커서가 이렇게 이 위치까지 이렇게 될 겁니다. 두 번 돼야 되죠. 처음 상태가 이거고요. 여기서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얘를 하나 이전 되돌아와서 거기다가 스페이스를 찍고 그럼 커서가 여기까지 오죠. 이 커서를 다시 이전 상태로 되돌려 놔야 되죠. 그게 다 끝나면 앞에서 이제 캐릭터 SD까지 통합을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UART까지 이제 같이 통합을 해가지고 해보십시오.